극장 체인을 가진 대기업 CJ ENM이 투자 배급한 영화 국제시장. 이 영화는 지금 누적 관객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축포를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켠에서는 중소배급사의 대표가 영화 흥행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엄용훈 대표 얘기입니다. 이 영화를 본 분들은 하나같이 좋은 영화라고 입을 모으지만 정작 이 영화 지금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좋은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없고 대표까지 사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또 하나의 갑을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배급한 리틀빅 픽처스의 엄용훈 전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엄용훈입니다. 예, 자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어떤 영화였나요? 네, 우리가 줄여서 개운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개운방은 사업 실패로 아빠가 집을 나가고 남은 가족들이 자동차에 살면서 생일 파티를 위해 집을 구하고자 개를 훔치려는 10살 소녀의 기상천외 도덕질이 펼쳐지는 휴면 코미디인데요. 김혜자, 최민수, 강혜정, 이천희 등의 최고의 연기파 배우들과 또 영화 소원의 이래양을 비롯한 어린이 3인방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영화가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내려진 상태고 지금 몇 개 관에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전국에서 10여 곳 정도가 남았고요. 대기업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거의 내려진 상태이고 각 개별 극장과 지방 극장들에서는 장기 상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보고 싶다고 해서 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상황이네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조조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로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또 장르적 특성상 가족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아예 예매에서부터 볼 수 없는 그런 시간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매율도 당연히 처음부터 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죠. 그러면 이게 상영 시간대 배정 같은 경우는 뭐 극장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특히 이제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체인 극장 상태에서는 그쪽에서 배정하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따를 수밖에 없어도 영화를 배급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합의하에서 뭐 이제 가정 영화니까 좀 낮 시간대 혹은 뭐 함께 볼 수 있는 시간대 배정하는 게 당신들한테도 이롭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긴 할 텐데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계속 지금 종영을 앞두고 있으면서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꽤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멀티플렉스 극장 측에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매율과 좌석 점유율이 높은 영화에 상영관을 배정하는 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경우는 예매율이 낮았다. 그리고 뭐 관객들의 반응이 또 초반에 그렇게 뜨겁지 않았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관객에 의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치졸하게 살려온 것도 아니고요. 평단이나 관객에게 높은 호평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 이미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공정하지 못한 룰을 적용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중소규모 영화, 이를테면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경우에 뭐 이를테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영화의 경우는 470만 명의 관객의 극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상영관이 또 확대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배급사가 또 누구냐에 어디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경우도 배급사의 어떤 혜택을 받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그 작품의 경우는 배급사가 CGV 극장 자체에서 배급을 한 영화이기 때문에 예. 다른 영화에 비해 어느 정도의 강점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도 좀 섭섭해하지 않으신가요? 뭐 김혜자 씨나 최문수 씨의 경우는 또 영화 흥행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흥행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고요. 특히 이게 영화 자체가 관객분들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흥행이 안 된 거라면
그냥 스스로 인정을 하시겠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것 때문이라서 더 많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그동안 또 대기업 배급사와 이제 영어 배급, 중소 배급사 영어 배급에 있어서 차별이 심하다. 그리고 대기업 배급사와 대기업 계열사 극장이 이른바 짬짬이 논란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도 같은 맥락으로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들이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전 세계 유일의 괴물 같은 구조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영화를 기획, 제작, 투자, 배급, 상영, 그리고 부가 판권까지 영화 산업의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라는 구조 속에 하나의 대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종종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러한 1,000만 관객 동원한 영화들은 또한 이러한 수직 계열화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또 종종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철폐를 위한 끝장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감독분도 이러한 수직 계열화에 대한 문제를 토로했었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도 공감하셨고 당시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혀서 지난달에는 그에 따른 제재 조치도 있었고요. 예. 이렇듯 대통령님과 공정위에서 나섰지만 많이 둔감해진 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건지 아무튼 좀 불감증이 있는 게 아닌가. 아하. 좀 불통의 산업의 구조로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들이 오히려 더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도 이제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는 이런 영화계의 짬짬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자신 영화를 국내에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폭탄 선언도 했었는데 그러면 대표님도 앞으로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늘 어려움은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겪은 것 이상으로 더 불이익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아하. 근데 영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게 제작서부터 개봉까지 그런 전 과정이 사실은 영화 같은 일입니다. 예. 잘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이겨내서 또 앞으로 더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까지 좀 밝혀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배급했던 리틀 빅 픽처스의 엄영훈 전 대표였습니다.